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합니다.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이가 이 아침에 또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대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흐린 날씨죠? 오늘 비 소식이 또 있습니다. 영상 6도 기온 분포 보이고 있는 이곳은 오늘 낮 최고 기온 영상 10도가 예보됐습니다. 미국 증시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면 미국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가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증시에 좋은 여파가 있을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른 국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면서 이곳이 곧 안전하게 개방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도움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원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엽니다. 올해는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을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하고 주가까지 크게 뛰면서 정반대의 분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요. 여러 가지로 호재가 많았던 올 3월 아닙니까? 삼성전자 말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의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의원의 공개 충돌 여진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논쟁 과정에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을 언급하며 강경 노선을 비판했고 당내에서는 사실상 추미애 의원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당정 협의안을 흔들며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선 추미애 의원이 당심과 친명 지지층의 선택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미애 의원뿐 아니라 김어준 씨도 손절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방금 보셨죠? 김어준 총수 모습. 오늘 그 조중동이 말이죠. 약속이나 한 듯 조중동이 칼럼을 통해서 김어준 총수를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 정우상 칼럼을 보면 다시 김어준 유튜브에 농락당하고 싶지 않다면 이란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검찰 공소 취소 거래서를 제기한 김어준 유튜브 논란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부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칼럼은 민주당이 추진한 재판중지법 4심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제도 논란이 결국 대통령 재판과 연결된 방탄 논란을 키웠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김어준 씨의 음모론식 문제 제기가 대통령의 가장 민감한 사안인 재판 문제까지 건드리며 정치적 파장을 키웠다고 평가합니다. 칼럼은 권력의 힘으로 재판을 피하려는 시도는 결국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재판 논란을 정리할 현실적 방법은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국정 성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현실 인식이 안드로메다에 있네요. 조선일보한테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든 김어준 총수. 본인의 그 잘못을 알고는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칼럼입니다. 안혜리의 시시각각이라는 제목의 칼럼인데 김어준 디스전의 관전 포인트.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김어준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친명 친문 진영 간 내부 권력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 칼럼은 김어준 측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검찰 공소 취소 거래서를 계기로 여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이른바 디스전이 벌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공동의
외부 적이 약해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약해진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 권력 헤게모니와 핵심 지지층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었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김어준이 이제는 정치적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고, 음모론 정치의 피해가 내부로 향하면서 성역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칼럼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제시합니다. 자, 아프지만 여권 정서를 정확히 읽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이진영 칼럼 보겠습니다. 신발 떨어진 정치무당 김어준, 이런 제목입니다. 방송인 김어준을 둘러싼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을 계기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는데, 칼럼은 김어준이 그동안 각종 음모론을 통해서 진영 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정치 무당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설 논란과 민주당 내부 갈등 속에서 그의 주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구독자 감소 등 영향력 약화 조짐이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정치권이 그동안 김어준의 음모론을 사실상 정치 의제로 활용해온 책임도 함께 지적하고 있는데, 칼럼은 특정 인물과의 절연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음모론과 팬덤 정치에 기대는 정치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좋네요. 제가 우리 모두가 반성할 지점도 분명히 있고요. 이 이야기를 동아일보한테 들으니 참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특정 인물과의 절연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음모론과 팬덤 정치에 기대는 정치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음 소식입니다. 또 노컷 뉴스 소식인데요.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율로 봉합됐는데, 정 대표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의 조항을 직접 검토하며 독소 가능성을 정리해 청와대에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주말 동안 법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청와대 긴급 회의를 거쳐서 최종 협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안을 설명하며 당내 이견을 정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율이 당내 강경파와 청와대 사이에서 정 대표가 당청 가교 역할을 하며 갈등을 수습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청와대와 강경파 사이에 갈등을 사실상 조장했고 방치했었다. 네, 어떤 평가가 더 정확한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청와대와 강경파 사이의 갈등을 수습할 책무가 당대표에게 있었다. 게다가 당대표는 법사위원장 출신 아니겠어요? 네, 오늘의 신문 기사까지 쫙 살펴봤습니다. 자,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군사적 성공 덕분에 더 이상 나토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며 한국과 일본, 호주도 마찬가지라고 적었습니다. 나토 동맹국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하자 불만을 표출하며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Well, we don't need too much help, and we don't need any help, actually. 그동안 미국이 추진해온 호르무즈 연합 구상에 얽매이지 않고 미국의 군사력만으로 호르무즈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번 파병 요청은 동맹에 대한 시험 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This was a great test, because we don't need them, but they should have been there. 특히 나토가 미국을 위해 존재해줄지 의문이었는데 매우 실망했다.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나토 탈퇴 여지까지 열어뒀습니다.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상황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기 추경을 전쟁 추경으로 규정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소득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 우대를 지키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에너지 수급은 공급선 다변화와 함께 국민들의 참여도 필요하다며 차량 오부제를 언급했습니다.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에 관해 자신이 지시한 내용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 감독 권한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인이라면 당정 협의로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권 내 강경파의 주장에 대해 과유불급이라 했던 전날에 이어 재차 교통정리에 나선 겁니다. 또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선 진지한 토론과 수기에 대한 아쉬움이 언급됐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정부안을 두고 당청 간 이견과 강경파의 반발이 부각되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정리에 나서게 된 데 아쉬움을 내비친 걸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9일 넘게 거부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선 후보자 등록 후 노선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오 시장이 당 지도부에 요구한 혁신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은 여전히 수용되지 않은 상태인데 오 시장은 선당 후사 정신이라며 일단 공천부터 신청하고 요구를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섭니다.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구구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다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장 대표 노선과 정반대되는 서울 선대위를 따로 꾸릴 수 있다고 SBS에 말했습니다.